여러분,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밥만 먹고 나면 어지럽고 졸리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혈당계로 숫자를 찍었는데 180, 220, 300 같은 수치가 나와 순간 멍해지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정희입니다.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 현장에서 25년 넘게 진료해왔고 지금도 노인질환과 만성질환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과 진료실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회 강연과 방송 자문을 통해 중노년 분들의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당뇨를 겪고 있습니다. 약 4년 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공복혈당이 129, 당화혈색소는 6.8이 나왔습니다.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공복혈당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후였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묘하게 무거워지고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혈당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찍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게 내 수치일 리가? 그날 찍힌 숫자는 300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공복엔 멀쩡하다가 식사 후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속의 혈관, 눈, 심장, 신장, 췌장이 조용히 빠르게 망가집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내 몸은 더 이상 혈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혈당은 계속 오릅니다. 결국 하루 3번씩 주사에 의존해야 하고 작은 상처 하나도 낫지 않으며 합병증이 눈, 발, 심장까지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혈당 스파이크일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식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자막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손과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땀이 납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힘이 없습니다.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다시 고파집니다. 갑자기 피곤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료실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혈당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군요. 식후 혈당 관리가 당뇨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당뇨를 직접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당뇨를 이기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식후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은 반찬통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음식 3가지. 마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혈당이 출렁거려서 불안한 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세요. 혈당 조절, 췌장 보호, 그리고 당뇨 조로까지 가능한 가장 실속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공복 혈당은 괜찮게 나왔는데 식사만 하고 나면 혈당이 훅 올라가 있는 경우. 식후 혈당이 너무 높게 치솟아서 병원 갈 때마다 지적받고 약이 늘어날까봐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밥을 먹는 게 무서워지고 한 끼 먹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 먹었지? 하고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몸도 더 피곤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무릎 관절도 시큰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고 복잡한 당뇨 식단표나 어려운 건강 정보는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인터넷 검색만 수십 번 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몰라 식사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건 정말 간단한 실천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작은 반찬통 하나, 그 안에 든 3가지 음식 덕분이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진료실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파이크란 말 그대로 갑자기 치솟는 걸 말합니다. 즉 식후에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식사 후에 혈당이 잠깐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급하게 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이 점점 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췌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워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눈, 콩팥, 심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어도 공복 혈당은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뇨 판정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후 혈당이야말로 우리가 꼭 관리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전에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식사 전에 달걀 하나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었는데요.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작은 달걀 하나를 진료실에서도 꼭 권해드리기 시작했죠.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즉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속은 든든하게 채워주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이렇게 속을 한번 채워두면 급하게 밥을 먹지 않게 되고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우리 몸의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게다가 삶은 달걀은 조리도 간편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두고 먹을 수 있죠. 삶은 달걀은 한 번에 여러 개 삶아 두시고 껍질은 까지 말고 냉장 보관하시면 2일에서 3일은 거뜬합니다. 전날 밤 미리 삶아 반찬통에 넣어두면 아침 식사 전에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4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공복 혈당은 늘 100 전후로 괜찮게 나오는데 식후 혈당은 250까지 치솟는 게 문제였죠. 약은 늘고 운동도 하셨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식전에 달걀을 드시면서 생겼습니다. 원장님, 요새는 밥이 무섭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분은 냉장고에 미리 달걀을 삶아 두시고 아침, 점심 식사 전에 꼭 한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뒤 식후 혈당이 50 이상 떨어졌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혹시 매번 삶기 번거롭다면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껍질 안 벗긴 구운 달걀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반찬통에 달걀 2알 담아 다니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당뇨 관리는 물론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찾는 혈당 조절 식품이나 당화 혈색소 낮추는 음식을 찾는 분들께 이 반찬통 습관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당뇨 식단표나 비싼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던 저탄고지 식단의 원리를 이 작은 습관 하나에 녹여낸 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저처럼 당뇨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전해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당뇨를 이기는 힘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2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식품이죠. 하지만 식사 전에 두부를 드셔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당뇨 진단을 받기 전에는 두부를 밥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지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부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데 아주 탁월한 식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게다가 지방 함량은 낮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속을 든든하게 채우면서도 혈당은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식후 혈당이 200이 넘고 그걸 막기 위해 밥을 아예 반 공기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운도 없어서 운동도 못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식사 전에 연두부 반 모만 드셔보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에이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기하게 밥은 그대로 먹는데 혈당이 18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분 말씀입니다. 두부가 혈당 상승을 막아주면서도 전체 식사량을 조절해주는 효과를 준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마트에서 파는 연두부 한 팩을 사서 식사 15분 전에 드시고 있습니다. 조리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떠먹기만 하면 되는 연두부. 여러분도 식전 습관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고 겨울철에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위장에 부담도 없고 속도 든든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간장이 있다면 한 방울만 뿌려도 맛이 더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두부 한 팩만으로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혹시 닭가슴살은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나 먹는 거지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질겨서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닭가슴살도 어르신들이 먹기 좋게 부드럽게 가공된 제품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닭가슴살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닭가슴살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중년 이후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께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단백질 중심 식사, 즉 저탄고지 식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닭가슴살은 순수 단백질 식품입니다. 지방도 적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식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든든함이 오래갑니다. 시중에 나오는 닭가슴살 스틱 제품은 전자레인지 없이도 바로 드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염 표시가 있는 부드러운 제품을 고르시고 먹기 전 한 입 크기로 잘라 반찬통에 담아두면 외출하실 때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원리입니다. 식사 전에 닭 가슴살 조금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2세 할아버지 한 분은 당뇨약을 2가지 드시면서도 식후 혈당이 늘 300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셔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서 본인도 가족도 많이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마트에서 파는 저염 닭 가슴살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소금기 적고 부드러운 제품인데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우면 바로 드실 수 있는 형태였죠. 그걸 점심 식사 15분 전에 반 개만 드시고 평소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20으로 내려왔고 2달 뒤에는 19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식습관만 살짝 바꾼 거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닭가슴살이냐 했는데 이게 밥보다 더 약이네요. 닭 가슴살은 마트, 편의점, 심지어 약국에서도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진 닭튀김이나 가공햄이 아니라 순수한 삶은 닭 가슴살이나 구운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념이 적고 부드러운 형태로 준비된 걸 고르세요. 식사 전에 반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반찬통에 닭 가슴살 조각을 담아 다니는 것.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달걀, 두부, 닭가슴살 이 3가지 음식을 잘 활용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식사 직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후가 아닌 식전 10분에서 15분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미리 단백질과 지방을 조금 채워두면 이후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 전입니다. 아침은 혈당 변화가 비교적 적지만 점심과 저녁은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많아지기 쉬워 혈당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또는 연두부 1개. 점심에는 식사 10분에서 15분 전 닭 가슴살 반 개. 저녁에는 연두부나 삶은 달걀 1개로 식욕 조절. 소량을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많이 먹지 마시고 밥 대신이 아니라 식사 전 미리 한 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음식들은 미리 삶아 두거나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을 활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반찬통 하나만 있으면 버스 안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혈당을 지키는 습관이 가능합니다. 진료실에서 뵌 지 6년쯤 되는 김순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3세시고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신 분이죠. 공복 혈당은 늘 110 전후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식후였습니다. 식후 혈당이 늘 230이 넘었고 식사만 하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요. 잠깐 누우면 한두 시간 그냥 자버려요.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이 흐릿하고 무릎도 시큰거리셔서 식사를 줄여보기도 하셨다는데 그럼 또 기운이 없고 살은 빠지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종이 한 장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삶은 달걀 반 개나 연두부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그것만 실천해 보시죠. 2주 뒤 외래 진료 날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어르신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 반찬통 하나가 약이었네요. 식사 전 삶은 달걀 반 개, 점심엔 연두부 반모, 저녁엔 닭 가슴살 한 조각. 이걸 식전 습관처럼 챙기신 겁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30에서 170대로 내려왔고 무릎 통증도 덜하고 낮잠도 안 자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탄수화물 먹는 게 겁나지 않네요. 제가 제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날 제 진료일지에 김순례 어르신 식사 전 단백질 습관 정착, 식후 혈당 안정, 얼굴이 훨씬 밝아지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김순례 어르신처럼 복잡하지 않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딱 한 입 작은 실천 하나가 혈당뿐 아니라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혈당보다 더 중요한 건 식후 혈당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식후에 갑자기 오르면 췌장과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는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혈당에 좋은 음식이 뭘까? 당화 혈색소 낮추는 방법이 뭐지? 공복 혈당은 얼마가 정상이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높고 정보도 넘쳐나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식사 전 반찬통 습관 하나만 잘 지키셔도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식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식단이나 고가의 건강식품 없이도 작은 실천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식사 전에 딱 한 입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삶은 달걀, 연두부, 닭가슴살, 작은 반찬통 하나만 준비하셔도 혈당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례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당뇨를 조절하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저처럼 당뇨를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께 당뇨 극복의 실천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강 습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